네, 정권이 바뀌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귀한 원로의 지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또 DJ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십자사 총재를 지내셨던 우리 한완상 선생님, 네, 오늘 귀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저런 중책 맡으셨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서 회고록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 네. 회고록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뭐냐면, 사자가 그 소를 위시한 모든 초식 동물을 그 귀중한 생명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음식물로 보잖아요. 그렇죠. 잡아먹죠. 잡아먹죠. 네. 피 흘리고 잡아먹으니까 그 소 같은 초식 동물과 사자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가 이게 거의 탈고했을 때가 언젠고 하니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게이트 스캔들 예. 때인데 그 박근혜라고 하는 그 국가의 갑과 네. 사자와 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종의 사적 부분에서의 암사자가 국정농단을 굉장히 심하게 한 그렇죠. 그쯤에 이제 이 책이 예.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국가의 갑과 시장의 갑들이 을들을 잡아먹는 현실, 그게 요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예. 이것을 그 사상을 그것을 올라가면 19세기, 18세기에 소위 소셜 다윈이즘, 다윈이즘적인 적자생존, 네. 양육강식의 세계인데, 양육강식. 예, 그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IMF 그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와가지고 더 그게 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더 심하게 초래됐고. 되고, 예. 예. 그게 최순실 그 국가농단에서 막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슬프게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보지 말고 소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되자. 예.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예. 꿈을 이사야의 그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그렇군요. 비전을 통해서 책 제목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권력자가 국민을 탄압하고 잡아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권력자가 국민의 시녀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거를 꿈꾸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보지 말고 약자의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네. 자기 체질을 네, 네. 근본적으로 고쳐서 예. 밥상에 둘러 앉아서 그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역대 대통령 당선 과정 쭉 지켜보셨는데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차이는 집권 과정에서 1990년 YS는 자기 혼자 힘으로 집권을 못하니까 자기 당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3당 합당. 집권당에 들어가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편법을 그렇죠. 써서 집권했으나 예, 예. 집권 후에 그 편법 때문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그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친일 냉전 수구 세력이니까 예, 예. 그들 말 듣다가 5년 동안 실패했죠. 1997년 DJ는 DJP 연합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그 편법을 씀으로써 예.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이 후보자 때 자기의 가치와 다른 정치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문재인 그런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탄생도 정몽준과의 단일화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 그분은 이미 그 소위 친일 냉전 세력이 갖고 있는 각종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 고통을 겪고 예. 비참하게 끝을 냈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연합하자 결탁하지 않고 촛불의 힘으로 됐단 말이야. 혼자 힘이에요, 사실. 혼자 힘이라고 하기보다도 국민의 힘이긴 하죠. 국민의 힘이죠. 그 촛불의 힘이 무슨 힘이냐면 지금 세계 선진 국가들의 언론들이 전부 다 찬탄하는 네. 최선진적 한국적 촛불 시민 명예혁명으로 네. 되었기 때문에 빚진 게 없어요. 예. 당당해야죠. 예. 그 제가 대통령 되시면서 그 점이 YS와 DJ와 아주 다른 것이고요. 다르죠. 둘째 번 다른 것은 빚진 게 없다. 빚진 게 국민한테는 빚졌죠. 없다. 그렇죠. 촛불 시민한테 빚졌죠. 그건 빚져야죠. 예, 왜냐하면 예. 이상 좋은 이상에는 항상 빚져야 해요. 그래야지 네. 그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 또 둘째 번 차이는 이 정치 이 과정의 선출 집권 과정에서 71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이 현실을 옥죄고 비틀고 이 정말 왜곡시켰던 적폐, 네. 수구 냉전 적폐가 무력화됐어요. 예. 이번에 얼마나 색깔론으로 당했어요. 색깔론이 힘을 못 썼죠. 전혀 못 썼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선거를 보면은 처음으로 이 색깔론이 안 박혀 들어간 최초의 선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문재인 씨가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으로도 득표를 많이 득표를 했어요. 많이 한 게 이게 또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도 이 냉전 적폐 세력의 무력화와 함께 네.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냉전 세력들이 그게 연결돼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고 또 하나 좋은 거는요. 그 문 대통령 앞으로 5년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와 이 대법원이 그 리더십을 인적 구성이 바뀌죠. 다 바뀝니다. 예, 다 예. 바뀌니까 저절로 예. 이 사법 이 정화나 개혁의 계기가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행운이죠. 검찰뿐 아니라 그래, 검찰뿐 헌재와 대법원까지 자연스럽게 예. 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을 저걸 예. 주장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운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운은 남북 관계가 호전 안 된 거는 말이죠. 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때까지는 무시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미국 정부로서 그 외교 정책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중동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맞아요. 무대응했죠. 무대응. 무대응이죠. 무시했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이상한 괴백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확실한 것은 중동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미국의 현재 외교 그 아젠다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제1 우선순위가 북한 핵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운인 것이 이제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활발하게 이걸 활용해서 네, 네. 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후보 시절도 그렇고 간간히 전화 통화는 직접 하셨다면서요? 예, 그분이 그 사적인 그 전화를 쓸 수 있게 해 주셨죠. 네, 예. 네. 그 뭐 헌재 판결 직전에도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고 예. 개표 방송 진행 중일 때도 통화했다고 들었고. 예, 그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헌재 재판 30분 전에 전화한 거는 혹시 초조해 할까 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나를 더 용기를 주더라고요. 8대 0. 8대 0으로 그렇죠. 됩니다. 나보고 총장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요. 내가 사실 그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정성한테 한 이야기인데 문 후보께서 DJ나 YS 같은 카리스마적인 한국 정치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이 촛불 시민 혁명의 열망을 업고 예. 정말 당당하게 새 정치를 해달라 할 수 있다. 네, 네. 빚진 게 없잖냐. 예,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개표 진행 중일 때는 개표 중일 때는 참 운이 좋은데 가장 큰 운이 운 좋은 게 뭐냐면은 선거 과정에서
색깔론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네, 네. 한국 정치에서 색깔론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군요. 예, 정말 축하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비치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새 정치를 해달라. 그럼요. 그건 결국 거듭 사용하고 계신 그 친일 냉전 세력한테 비친 게 전혀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들이 대변되는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걸 주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폐청산의 본질이 바로 그 친일 냉전 세력이 71년간 우리 한국을 지배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기호 2번이 얼마나 기호 1번 문 후보를 색깔론으로 했습니까? 예. 자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좌파, 종북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 안 먹혔잖아요. 안 먹겠죠. 예. 선생님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최대 과제는 뭡니까? 최대 과제는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 바로 그것이 누적돼서 나타난 적폐의 민낯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철저히 파져서 진상을 밝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국 교수를 그 민정수석으로 데려와서 그 시작하네요. 지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눈앞에 국민들을 격노케 하고 세계를 아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국가를 위신을 추락시킨 이 사건의 진상을 예. 밝히는 것이 이제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작업이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다시 밝혀내야 한다. 내면 적폐의 뿌리가 다 뿌리가 나올 것이다. 나오기 시작하죠. 고구마 뿌리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는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한 통합 중요하다. 협치와 통합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이제 말은 옳죠. 협치와 통합이 그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 선생 협치와 통합을 바람직하게 오랫동안 이룩하려면은 예. 반드시 협치와 민주적인 통합을 불가능하게 했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과 바람직한 통합의 인과관계가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예.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적폐 청산을 하면은 바람직한 민주적 통합의 세계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통합의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적폐 청산입니다. 네. 그 열쇠 아니고 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적폐 청산하는 척 했는데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열쇠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네. 그리고 YS 보세요. 열쇠 없었거든요. 이 열쇠라 그랬는데 이제 적폐 주체들이 준 열쇠 가지고는 안 열리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의 정리 정도. 하나 정도만 했지. 그리고 예, 그 외 몇 가지 했죠.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 했죠. 네, 네. DJ도 그 열쇠를 제대로 못 써서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밑에 문화생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박근혜 밑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폐 세력적 다 부딪혀 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문은 이 열쇠 가지고는 이 열쇠만 가지고 열 수 있는 정말 통합과 협치의 새 질서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근데 뭐 지금 대통령 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다시 들여다본다는 조치라든지 국정교과서 없애라는 조치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벌써 자유한국당은 좀 강하게 지금 비판 내지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 자기들이 적폐 주체잖아요. 적폐 주체로서. 저항이 있을 것이나 뚫어야 한다.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촛불 민심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게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우리가 적폐 세력을 폭력으로 없애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 평화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나는 올해 사실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민들 우리 광장의 시민 것이 네. 왜냐하면 국제적십자 연맹과 위원회가 전쟁 동안에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2번씩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예. 그럼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개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단도 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가능하다. 촛불 명예 시민 이 시위는
올해 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저항이 있을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적폐청산을 우선 해내야 진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그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게 열쇠입니다. 네. 1990년대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김일성 당시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그렇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때 그 현장에 계셨는데 통일부총리로서. 근데 그때는 내가 통일부총리 아닙니다. 그만뒀지만은 예. 그 내 친구인 주한미 대사 레이니 대사를 통해서는 많이 듣고 또는 계속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 잘 알죠. 예. 네. 그 90년대 초반에 아무튼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도 하고 남북 그렇지. 기본 합의서도 체결하고 핵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 이전에 정상회담까지 합의하고 잘 가다가 갑자기 또 삐그덕대고 이 양면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점에. 그 시점이 어땠었습니까? 그 시점에 이게 삐걱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남북이 콱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근본 이유는 92년이 참 좋았어요. 네. 92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고 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이었는데 그 둘이가 이 의기투합해서 국제적인 냉전 체제를 해체를 했습니다. 예. 그 바람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 예. 교차 승인, 예. 77 선언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대입당 때가 우리 국내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 91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한 건 뭐냐면은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한미 군사 훈련. 이게 북한이 막 경기를 내는 거죠. 제일 무서워하죠.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진짜 무서워합니다. 네. 그것을 일시 중단을 했어요. 중단했죠. 그 중단하니까 총리 회담이 18번 열리고 남북 적시적 기본 회담이 합의서가 열리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열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오고 엄청난 이 대입당 또 화해 이 물길이 쏟아졌는데 그때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YS하고 네. DJ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10월에 갑자기 한미 정부가 내년 93년 그다음에 93년 팀 스피릿을 다시 재개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네. 북한 국무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YS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4월에 제가 통일부총리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때 북한이 그 전에 10월 보복으로 NPT 탈퇴를 한 겁니다. 예. 왜 그것을 못 막았느냐. 왜 부시 아버지 때 그걸 못 막았느냐. 그때 주한미 대사였던 구레가한테 그 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 자기 정권 대사인 자기도 모르게 그 결정을 했을 때 화가 났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 하니까 딕 체니 뉴욕 콘의 가장 강경파. 그리고 아들 대통령 때는 부총리 된 네. 그 당시는 이제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이었죠. 그 사람이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오콘 신보수 미국 정치에 우리가 하부 구조가 되는 같은 그런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YS 정부가 들어서 탁 막힌 거죠. 그렇군요. 그 흐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이제 DJ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어쨌든 또 평화 물고 될 뻔했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안 죽었으면은 급사 안 했으면은 또 굉장한 물꼬가 떴을 텐데 또 참 이상하게 그분 죽었단 말이에요. 네. 죽고 나니까 또 YS가 그 본래 냉전적 사고가 나와가지고 남북 관계가 악화됐죠. 그리고 근데 그랬다가 이제 DJ 정부 때는 좀 물꼬가 트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잠깐 좀 얼어붙었지만 다시 또 좀 물꼬를 튀고 그랬는데 네.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 아주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원을 하신다면 DJ 때 식의 햇볕 정책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조를 가져야 합니까? 나는 그 전에 대통령이 감히 못했던 평화협정 체제까지 문 대통령 5년 기간에 갈 수 있고 남북 간에는 국가연합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문 대통령의 역사적인 의지와 결단이 달려 있습니다. 네. 사심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 사심 없이 살았거든. 네. 사심 없이 하면 된다. 그런데 집권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북한은
어제 새벽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오늘 재밌어요. 미국의 반응은 유엔 대사를 여자 대사를 통해서 나온 거는 저 쏜 거는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출범한 문 정부를 향해서 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어디 있냐면은 미국을 향해 쏜 겁니다. 그렇죠. 대화하자. 대화, 너희들 약한 위협, 소위 말하는 그 징징대는 것 갖고서는 이게 약하니까. 예. 정말 그 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이 ICBM 우리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나를 대접해라. 네. 존엄한 국가의 대표로 대접해라 하는 거기에 난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의 유엔 대사는 이거는 문 정부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 말로 우리는 이제 아직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좀 복잡하잖아요. 트럼프도 아주 총체적인 소위 맥시멈 프레셔 최고의 압박을 통해서 네. 하고자 하는 것은 엔게이지먼트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트럼프도 대화는 생각하고 있다. 그럼요. 트럼프는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물론이죠. 대단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네. 전쟁에서 얻는 이득과 이 대화를 통한 이득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네. 그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무서운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주 4강들한테 이제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밑에 대미 특사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대사도 했고요. 네. 다만 그분이 적폐한 부분인 이 재벌의 그 연루가 된 상징성 때문에 조금 제가 염려를 하지만은 그분은 언론사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 중도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평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헌신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네. 그걸 높이 평가했겠죠. 뭐 가서 미국을 조금 더 이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로 나오도록 이렇게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맨이니까 클린턴이 보기에는 우리 홍석현 사람 트럼프가 보기에는 조금 부드럽고 좋겠죠.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카드라고 보신다. 예. 네. 자, 참 아직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거는 대화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북미 평화협정뿐 아니라 남북 국가연합 단계로까지 과감한 어떤 정책을 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것은 우리 문 대통령의 신념에 달렸습니다. 네. 80-90%는 대통령의 신념과 상황 판단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왜 못했느냐. DJ는 거기 있었는데 못했느냐. DJ는 수군 냉전 언론에 포로가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죠. 이젠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민주 세력이 그런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주 두려워한다면은 그런 그 냉전적 그 정치 메커니즘이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말고 이제 새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감한 포부와 과감한 돌파력을 보여달라 그런 주장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목은 뭡니까? 대개 대통령 되고 나면은 네.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통합, 화해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값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값싼 은혜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고 그 사업에 성공하고 병 낫고 뭐 이런 걸 바라듯이 예. 값싼 은혜를 바라듯이 값싼 통합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 값싼 통합이 뭐죠? 값싼 통합은 원칙 없이 다 껴안는 것이죠. 예. 원칙 없이 이 적폐 세력까지도 다 끼안아서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통합도 원칙 있는 통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값싼
통합에 대한 알겠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시라. 값싼 통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적폐청산을 통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진정한 따뜻한 통합을 이루내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정초를 닦아라. 예. 우리 한완상 선생님의 이 말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싶네요.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사자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사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아, 여물을 먹는 사자. 아 진짜 그러면 사자가 아니지. 그렇죠. 예. 네, 한완상 선생님 함께 만나 뵙습니다.